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자평진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시청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상기 명주는 월지가 양인이라 양간에 있어서 겁재를 양인이라고 그러죠. 이 인자를 이 칼날 인자를 쓰죠. 어, 이렇게 양간의 겁재는 이게 그 위해력이 막강하죠. 일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느냐? 이, 이 양인은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 이걸 양명지원이라고 하죠. 이 재성을 분탈해가는 그 힘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막강해요.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는 이 양인의 그 위험성을 그 대비를 해야죠. 그러려면은 칠살이나 정관으로서 이 양인을 극해줘야 됩니다. 극함으로써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면은 이 양인의 막강한 힘을 이 식신이나 재성을 사용할 때는 이 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식신이나 상관을. 그래서 양인의 힘을 이쪽으로 우회해서 재성을 생하게 함으로써 이 일간의 목숨의 원천을 보호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재성을 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월지가 양인이라 월지 밖에서 격국을 정하니 이게 자평진전 원문 표현에 적합하게 표현한다면은 격국이 아니라 용신이죠. 월지 밖에서 용신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삼지를 못하느냐? 이 격을 쓴다는 것은요, 격국 용신이죠. 뭔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편리하고 효과적이든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원령을 용신으로 사용하면은 양인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사용하면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일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얘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일간 입장에서는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어요.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거죠. 이게 보존이 되니까. 따라서 월지 그 자체를 용신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 월지 얘를 쓰면은 일간에게 더 불리하게 되니까요. 월지 밖에서 용신을 정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니까 개수가 격공 용신이 되는 거죠. 즉 양인격에 있어서 그 정관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정관을 사용해서 이 인성의 폐해를 극해서 양인을 극해서 양인의 위해력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격공용신인데 무게합으로 개수가 합거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개수가 만약에 무게합을 하면은 이게 합거가 되려면은 양쪽의 힘이 대등하면은 빤된다고 그러죠. 반면에 무가 강하고 무는 엄청 강하죠. 여기 양인을 깔고 있었어요. 오 이렇게 하면 이게 양인이죠. 기토가 있으니까요. 이게 만약에 개사년이나 개미년이나 이렇게 되면 아주 일간이 근이 없어서 무력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합을 하면은 확거되는 거죠. 이 개수가 확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격의 파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즉 양인격의 파격으로 봐야 하는지 그 얘기죠. 이렇게 양인격에는 칠살이나 정관을 용신으로 사용하는데 용신으로 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양인을 극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개수를 사용하려고 보니 이때는 이 정관이기 때문에요. 어, 이 양인격의 성격 여부, 양인격이 성격됐는데 파격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때는 정관이 이 정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정관격의 논리로 이 양인격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관격의 논리로 성패를 결정하니까요. 일간이 왕하죠. 일간이 왕한데 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 정관격이 상신을 사용할 때 재성이나 인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데 일간이 왕한 경우는 재성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일간에게 유익하죠. 지생관을 해주니까요. 반면에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인성을 사용해서 일간을 생주를 받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간이 망하니까 정관을 쓸 때 재생관으로 이렇게 이 재성을 상신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죠. 이렇게 보면은 양인격이 정관을 사용하는데 경금이 있어서 재생관을 해서 성격이 된 것처럼 보여요. 양인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이 성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식신으로 이게 최소한 합반,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합반 또는 합거를 당하는 거죠. 여기가 미나 대사년이나 개미년 이런 거. 그래서 개수가 힘이 없으면은 그냥 합거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표적으로 탐합망극이라고 그러죠. 개수가 무게와 합을 탐해서 합하느라고 개수가 오화를 극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양인격이 파격이 된 경우죠. 양인격의 파격으로 봐야 되는지, 이제 정격이 파격이 됐으니까 이렇게 오 이렇게 있으면은 오가 다현하면, 오가 많이 출현하면 자수를 토충의 형태로, 충의 형태로 자수를 끌고 와서 좌우충으로 해서 그 자의 본기인 개수를 충출하는 겁니다. 충으로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충출된 개수를 이 병화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정관이죠. 그걸 용신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내용이 상당히 함축적이고 많은 논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체계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미 고수이시거나 아니면은 머지않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내공이 팍팍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을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논점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면요. 우리가 격을 정한다고 많이 하는데요. 격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격을 정한다 소리는 내 사주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합격인 것 같아서 또 다른 사주를 내 사주로 정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와 유사하게 되는 거죠. 격은 사주 태어나는 순간 8글자가 정해지는데 거기서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또는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를 뭘로 인정을 할 것이냐.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잡는다 또는 찾는다. 찾는다가 더 좋죠. 격을 정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내 사주와 어긋나게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한다고 그게 내 사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진전 원문에 보면요. 팔자 용신은 평진전에서는 용신 입고로 원칙적으로 격국이죠. 그래서 팔자의 격은 전적으로 구한다, 찾는다, 원령에서 이렇게 찾을 구자, 구할 구자 또는 찾을 심자를 써요. 이게 자평진전에서. 그래서 격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무엇을 찾느냐?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뭔지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면은 이거 찾아봐야 찾아진 게 여기서 정화나 기토거든요. 그걸 찾아서 쓰면은 일간에게 손해만 되는 거예요. 손해만. 일간의 목숨의 원천이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이 원령을 사용하지 않겠다.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를 용신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인격이나 녹곡격, 즉 걸록격이나 월곡격은 원령과 별도로 원령 밖에서 용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내용이 월지 외에서 용신을 정하니 이게 맞는 거죠. 용신을 찾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논점은요. 양인격에 있어서 개수 정관을 사용했을 때, 용신을 했을 때 격국이 성격이 되느냐. 그 문제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게합으로 이게 최소한 개수가 힘이 있으면은 무는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개해나 이렇게 힘이 있으면 이미 합반된 거고요. 힘이 없으면은 뭐 개미나 개사나 이런 근이 없게 오면은 이 정관은 합고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 즉 양인을 커는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합반이라고 해도 합을 탐하다가 극하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탐합 망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렇게 정관을 사용하면 격국의 성패 여부를 뭘로 판단하느냐? 이 추간된, 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글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정관격이기 때문에 정관격의 성격, 파격, 성중유패, 폐중유성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일간이 왕하니까 재성으로 생을 받으면 성격이 되죠. 성격인 것 같으나 이 무토에 의해서 최소한 합반 또는 합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관이 양인을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인격이 파격이 된 겁니다. 양인격이 패격이 된 겁니다. 정관격이 패격이 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양인격이나 녹곡격, 즉 걸록격이나 월곡격의 경우는 격과 용신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 경우도 격은 양인격이요. 용신은 개수, 정관이 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고요. 왜 정관이 투관됐는데 이렇게 합반되면은 합격이 되느냐? 그거는요. 이 갑일간이 6월에 태어나면은 정관격이죠. 신금이 투관되면은 이 자체가 정관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해요. 그래서 천간이 생극제어를 하면은 지지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지지는 천간을 지탱해주죠. 지지해주죠. 서포트해주죠. 그래서 정관이 이게 청하게 돼 있죠. 작용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었으나 이쪽 식신을 보면은 성격이 됐는데 정관이 반을 당했죠. 이렇게. 기관 당하면은 정관이 생극절을 못 오는 거죠. 묶여가지고. 그래서 성격 되었던 것이 얘 때문에 다시 파격이 된 거죠. 이걸 성중유패라고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논리죠. 이렇게 정관으로 생극제화를 해서 양인을 극하려고 했는데 이 이 무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합반 또는 이 개수를 확고시켜요. 그러니까 개수가 오하를 양인을 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분탈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인격이 파격이 된 거죠. 정관격이 파격이 아니라요.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용신을 취한다는 의미. 별도로 취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이거는 원령 내에서 그 월을 대표하는 글자를 가지고 용신을 찾으면은 일간이 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간에게 무정하기 때문에 원령 이 밖에서 사용할 용신을 찾는 거죠. 찾아놓고 봤더니 합반 또는 합거가 돼서 개수가 전혀 양인의 폐해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인격이 합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예, 우리가 격을 찾을 때
흔히 이런 경우에 신금의 중기가 투관이 돼서 이걸 인수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격인데 이 상관의 재성에게 제극인을 당해서 인수격이 파격이 됐다. 그래서 여기 임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정관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걸 정관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인수격인데 제극인을 당해서 임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 원령 그 자체를 쓰겠다. 그래서 정관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논리를요. 왜 잘못됐느냐. 이게 병일간이라고 하면 똑같죠. 그러면 이게 칠살격입니다. 칠살은 식신에 의해서 제살이 됐죠. 성격이 됐어요. 그러면은 칠살격이 제살을 돼서 이 칠살이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칠살격이 평관격이 성격된 거로 해야 되는데요. 자평진정 원문에 보면 요 경우 여전히 제격이라고 그래요. 칠살격이 아니라 제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은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원령을 쓰겠다. 이거는 잘못된 사고예요. 여기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관격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제격이라고 했겠어요? 이게 자평진정 원문에 보면은 격이 변화됐으나 이렇게 중기가 투관돼서 인수격이죠. 그런데 생을 받으면 원령의 지장간의 본기가 생을 받았죠. 본기가 강화됐어요. 그러면은 본래의 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관격이에요. 여기는 재성격이에요. 칠사격이 성격이 아니라. 이거를 이게 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평진전 겪고 강의를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 정관격이다. 원령을 쓰겠다. 그럼 이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죠. 제살이 돼서 성격이 되면. 그런데 제격이에요. 제성격의 논리로 봐야만 이 사주 운이라든지 길흉을 맞출 수가 있지. 이런 경우 칠살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이 경우도 재성격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원령 자체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분들 보면은 이쪽은 그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칠살격이 성격됐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게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인성이 여기 투관이 됐죠. 투관이 됐는데 쟤를 만나면은 제극인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인성이 자리를 물러난다는 거죠. 물러나고 임수는 비록 원령에 통근을 했지만 격은 정관이 이루어진다. 정관. 그러니까 이건 물러나고 정관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인수 이걸 제극인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면 원령 그 자체를 격으로 삼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죠. 인성이 쟤를 만나면은 퇴위한다. 그리고 격이 정관격이 이루어진다. 이게 잘못된 인식이거든. 이게 격이라는 것은 월령을 대표하는 글자예요. 여기 무토가 없으면 월을 대표하는 건 임수입니다. 인수격이죠. 근데 무가 있으면은 월을 대표하는 것은 이 본기가 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금이에요. 따라서 정관격이에요. 여기도 무토의 생을 받아서 이게 무토가 없을 때는 이게 칠살격이지만 무토가 있으면은 이 재성격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천간으로부터 월령 본기가 생을 받으면은 왜 본래의 격이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정관격이 성격됐다고 그랬죠. 투관 됐는데 왜 성격이 됐느냐? 지지는 생극제화를 못해요. 천간은 생극제화를 해요. 생극제화를 해서 그 결과를 지지한테 주면은 지지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요 자체로. 그거와 같은 논리죠. 여기서 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재성격이에요. 재성격.
월을 대표하는 게 이게 아니라 얘가 깨져서, 이게 깨져서 다시 월령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월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여기 경금이에요, 경금. 토생금을 받아서. 여기도 경금이고. 이 논리를 망각하는, 선생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격 내에서 이거 아니니까, 인수격 아니니까, 정관격을 검토한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는. 이 양자는 자체적으로 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생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격이에요. 이게 생을 받았기 때문에 재성격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이건 본래 본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격을 찾을 때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뭐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미월에 개수가 미월에 기토가 투관이 되면은 정관격이죠. 월을 대표하는 거는 지장간의 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지의 음양 오행을 결정하는 것은 이 지지가 내장하고 있는 지장간의 본기에 의해서 이 지지 글자의 음양 오행이 결정돼요. 미를 왜 토라고 하느냐? 미 속에는 정을 기가 있는데 기가 토이기 때문에 미도 토라고 하는 거예요. 오행 중에. 미를 목이나 수라고 하지 않고. 또 음양 중에 기토가 본기가 음이기 때문에 미토를 음토라고 하는 거죠. 양토가 아니라. 예. 그래서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지장간의 본기예요. 그러면 이게 칠살격인데 식신에 의해서 제살이 됐죠. 그래서 이게 칠살격이 성격이 된 거죠. 이거를 본기 위주로 하니까 이걸 을목도 투간이 됐죠. 식신격이 칠살을 봤다. 식신격인데 칠살을 제복을 해도 성격이 되죠. 그러나 식신격이라고 하지 않고 편관격이에요. 월을 대표하는 게 지장간의 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미토 내에서 투간이 됐지만 양자가 서로 이득을 보는 거죠. 서로 상득을 한다 그래서 순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 임수일간이라면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이 기토죠. 정관이죠. 정관. 정관이 여기 상관에 의해서 정관이 무너졌죠. 그러면은 정관격이 파격이에요.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본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격이 정관을 봐서 상관격이 정관을 보면 파격이죠. 상관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관격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미트에서 을과 기가 투관이 됐지만 이게 서로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서로 모의가 토론이 안 된 거죠, 양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자포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조후를 먼저 보고요. 신강, 신약을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여부를 보고 신강하면 희신이 뭐고 기신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주 배열을 보고 그 배열이 청어냐 탁하냐 순어냐 자퍼냐 그런 순으로 보는 거죠. 이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 그러면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볼 때 이런 조훈이 이런 희긴이 청탁인이 안 보느냐 다 고려를 해가면서 봅니다. 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어다고는 얘기는 청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어면은 이게 순어면은 청어다는 얘기죠. 유정어다는 얘기예요. 청어면 유정어다는 얘기고 일간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격이 성격된 거죠. 잡되면은 탁하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탁한 거죠. 그래서 일간에게 무정한 거죠. 그래서 파격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기연 사주인지 천한 사주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적천수에서는 청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격국의 고절, 격의 등급이 높다, 낮다. 그랬어요. 격이라고 그래서 정관격은 좋고 칠살격은 나쁘고 상관격은 나쁘고 식신격은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관격이라고 그래도 아주 나쁜 사주에서부터 아주 좋은 사주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칠살격이라고 그래도 아주 나쁜 사주에서 아주 좋은 사주까지 있는 거죠. 이 8개의 정격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8개의 그 격 자체는 부기와 좋은 사주, 나쁜 사주에 대해서 중립적입니다. 어떤 사주가 좋냐? 칠살격이든 정관격이든 상관격이든 뭐든 불문하고 유정하면은 성격이 된 거죠. 그럼 일단 좋은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유정하고 유력할수록 좋은 사주에 성격이 되고 반면에 일간에게 무정하고 무력하면은 나쁜 사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천수에서 청하다는 이 청탁 개념은요. 자평진전에서 유정과 무정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청탁을 얘기합니다. 이 탁하다는 것은 무정과 무력하다는 걸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탁해요. 청은 순하고 같고요. 그래서 좋은 사주는 점수가 높은 사주는 성격이 되겠죠. 유정할수록 좋은 사주예요. 유정하고 유력할수록. 적천수 입장에서 청할수록 순할수록 좋은 사주예요. 반면에 무정할수록 무력할수록 나쁜 사주예요. 합격이니까. 탁할수록 혼잡되어 있을수록 나쁜 사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 정관격이 합격이 됐죠. 그럼 그거로 끝나야 돼요. 정관격이 합격이니까 여기 상관격으로 한번 볼까? 봐야 역시 합격이에요. 이게 성격이 된 건 정관격이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정관격으로 성격되면은 다른 거 잘 안 따지는데 정관격이 합격이 되면 혹시 이거에 의해서는 성격이 되나?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운을 적용해서 사주를 통변을 해보면 맞지가 않게 돼 있어요. 여기도 미열의 기토가에서 정관격이죠. 정관이 이렇게 합반이 됐죠. 정관격이 합격난 거죠. 이게 식신격이 합격난 게 아니라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기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는 이거와 동일하죠. 정관격이 성격이 됐는데 식신에 의해서 합반당했죠. 그래서 성종육패 합격이 된 거예요. 여기도 이게 정관격이 합격이거든. 정관격이 합격이 났으니까 식신격은 혹시 안 되려나?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요 사주를 보면은 5월에 기토가 투관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인성이 아니라요. 재성이 아니라 여기 이 정관입니다. 옷 속에는 병기 정이 있는데 이게 중기가 투관된 게 아니에요. 자평진전에서는 격을 잡을 때 좌우미는 왕지만 격으로 인정을 해줘요. 왕지는 지장간의 본기만, 역이나 중기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화 속에 오 중에 기토는 화토 동법으로 이게 본기가 투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정관격인데 식신에 의해서 합반당해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써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재성을 쓰면 되겠네. 재성격이 성격 됐는지 여부를 또 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원령을 대표하는 게 정관에 의해서 대표가 됐으면 얘가 합격 나면은 끝입니다. 그 다음 또 이 재성격이 성격됐는지 여부를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이 원령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여기 정관이죠. 이게 월을 대표한다 소리는 이 사주의 7, 80%를 격을 볼 때 격과 대운이라고 할까요? 용신 이런 걸 볼 때 이 월을 대표하는 글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목화 식신격인 경우 봐요. 여름에 태어난 나무라 소리죠. 그럼 식신격은 인성을 보면은 이게 도식돼가지고 합격이 돼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성이 꼭 필요해요. 인성이. 조우를 우선 먼저 보는 거죠. 살고 나서 그다음 흉이 있는 것이지. 이건 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금수 상관격은 정관을 보는 것 이게 상관격인데 금수 상관이 정관을 보면 상관경관에서 의화백단이 되는 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금수 상관은
이 조국 때문에 정관을 보면 오히려 좋아요. 기운이 되는 거죠. 이만큼 이게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정관이면은 그거에 의해서 7, 80%가 길흉이 결정되는 거예요. 7, 80%는 버리고 나머지 20, 30%를 놓고 이거에 대운을 배합시켜서 길흉을 본다? 그거는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오히려 이걸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를 격으로 삼고 이게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되면은 이게 식신에 의해서 정관이 합반당에서 합격이 됐으니 얘가 문제죠. 얘가. 그러면 경운이 와서 이게 극을 해주면은 이 식신이 무력화돼가지고 정관을 합반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렇게 합은 충이 음기다. 이게 경금으로 이걸 충을 해주면은 이 정관이 해방돼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또요. 이 경우는 정관이 극을 받았죠. 이거 지지로 얘기하면 충을 받은 거죠. 원래 청간은 극하는 거고 지지는 충하는 거죠. 그러나 청간에도 충의 논리를 충한다고 심희춘 선생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충할 때는 언제가 음기냐? 여기도 똑같이 경운이 와서 을경합으로 얘를 합반시키는 거죠. 그럼 정관이 작용을 하죠. 이때가 정관을 얻게 되는 거죠. 정관이 작동을 하는 거죠. 요런 때 승진을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등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은 충이 운기, 충은 합이 운기. 이게 맹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맹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정관격이 안 되니 재성격을 대성격이라고 이제 부차적으로 재성격을 검토하는 거죠. 대운하고 윤년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7, 80%는 얘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데 20, 30% 가지고 좋아진다고 한들 그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보면 선행해지는 거예요. 격이 합격이 돼도 조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조우가. 인성도 이거 뭐 마찬가지죠. 식신격이 도식이 될지언정 인성 운용은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원령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거죠. 원령이. 그러면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격이란 얘기예요. 그 격을 찾는데 이게 정관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거 찾아보고 여기도 정관이 안 되니까 식신이나 요 사례 같은 경우죠. 정관이 안 되니까 재성격으로 대운을 검토하고 윤년을 모으고 그래봐야 잘 맞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차라리 합격된 상태에서 대운의 입각에서 이 합이 풀어질 그걸 알아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주가요. 성격은 몇 안 됩니다. 성공 부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성공해도 뭐 성격이 뭐 사회적으로 뭐 모두 다 이걸 선호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생과 죽는 것이 생사이력 같은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성격 합격 이런 건 아주 작은 영역이죠. 그리고 이쪽에 대부분 민초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분들보다 속 편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반들은 이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언행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는 공익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도 되죠. 아주 속 편하죠. 장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누리게 되면은 부귀를 누리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이 부귀를 누림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 공동체의 이 대동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도 좋고
그래서요. 아, 이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건데 8개의 전격 중에서 특정 격이 합격 났으니까 전격에서 다른 걸 격이 성격이 됐는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말씀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양인격에서 정관을 사용할 때, 정관을 용신을 할 때 이게 양인격이 합격이 났는데 그러면 재성을 사용하면은 정관격이 합격 났는데 재성을 사용해서 재성을 용신으로 해도 성격이 될까? 좀 아까 논리대로라면은 검토지 아니야 돼요. 정격 내에서는. 여기도 정격이죠,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는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별도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 개수나 이 경금 재성은 월령을 대표하는 글자가 아니에요. 월을 대표하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합반 또는 돼 있지만 경금은 재성은요. 양인격에서 재성이 유력하고 힘이 있고 식상으로 천간에 식상으로 투관돼서 그러면 이 막강한 파워를 식상으로 설계해서 식상 생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명 지원이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양인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얻어먹지 않고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에. 그래서 재성을 용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원령과 상관없으니까. 원령과 상관없기는 개수도 상관없고, 경금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병화가 경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인시에 태어나야 됩니다. 인시에. 예, 소생이 그 얼마 전에 이렇게 하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게 옷인 줄 알았더니 곰곰이 따져 보니까요. 이게 등용이용 공화사신이라고 그러죠. 천간 합을 하는 게 어, 진에서 그렇거든요. 천간 합화하면은 병신 합수가 돼요. 진에서는 임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을 생해주려면 경인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인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재성이 근이 있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여기에 축이나 사나 유나 이런 게 와야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데 설령 여기 유가 왔다고 그래도 멀어서 통근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 여기가 병신일주가 돼 있다. 그러면은 고려해 볼 수 있죠. 여기가 병신이면 여기 록을 얻었고 여기에 유나 사나 축이 와면 양쪽으로 통근을 해서 힘이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양인격이 이 재성을 용신으로 써서 성격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개수가 무토한테 완전 합거당해야죠. 빤이 아니라. 얘는 개수는 있으나 마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에 태어나면은 뱀띠로 태어나면 무가 힘이 있죠. 그래서 개수에 의해서 합반당하지 않고 후생금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신일주가 되는 거죠. 신일이 되고 여기에 뱀띠가 되면 그러면은 이런 양인격이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판단 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인시니까요. 이거는 벌써 경에 힘이 있다고 여기 뭐 여는 뭐가 오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경에 이렇게 되면은 고려 가치가 전혀 없어요. 힘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개수가 힘이 있어 버리면 이게 합반돼서 무토가 생극제어를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재성을 용신으로 고려했다고 그래도 했을 때도 양인격이 박격난 것이다. 그 점을 알아놓으시면 돼요. 아까는 어, 이게 중요하죠. 하나의 격이 합격이 되면은 또 다른 격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양익격에서는 왜 그럽니까? 어차피 원령과 관계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원령을 대표하지 않고 얘도 원령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은 함께 고려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개사 뭐 이렇게 오면은 얘는 있으나 마나죠. 이게 무토가 자기 활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경금이 힘이 있으면은 토생금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금 좋게 이런
성격이 되는 거죠. 좋은 사주 축에 포함되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논점은 이 사주에서 도충격을 검토해야 되느냐. 정격이 아니면 외격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요. 자평진정 원문에 정격에서 합격 났다고 외격을 정격에서 합격 나면 용신이 그냥 합격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외격을 취하는 것은 잘못되고 또 잘못된 거다. 설령 외격 요건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외격의 길, 흉, 대운을 봐가지고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난다. 외격의 논리로 풀어봐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격의 합격 논리로 봐서 아까 정관이 합반되면은 충원 합할 때 합반됐으면은 정관이 합반됐으면은 충하는 운이 왔을 때 그때 기록이 되는 거죠. 외격의 논리에 입각해서 길흉을 보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또 잘못됐다는 거죠. 서라고 선생도요. 이게 이제 관살이나 재성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구ung의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합반되면은 경운이 오면은 구ung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금이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이 상처를 받았다. 합반되든지 극을 받았다. 그러면 확정적인 합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구ung의 신이 없다. 그럼 합격이에요. 합격. 그래서 이 사주는 도충격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주예요. 정격에서 합격되면 그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요. 아까 이런 사주에서 이게 정관격에 합격 났으니까 재성격 검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정격이 합격 났으니까 외격을 검토하겠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격에서 합격 나면 그거로 끝입니다. 외격 어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운에 의해서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그거 해봐야 맞지가 않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정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니 외격을 우리가요 이 외격을 인정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 이 자평진전 상권의 내용인데요. 여기 블라블라 있는 것은 외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모두. 이게 유상은 이게 일행득기격을 의미하죠. 뭐 곡직격, 염상, 뭐 가색, 종역, 윤화 이런 거죠. 속상은 종혁과 이게 종격과 종합격, 합격격이라는 거죠. 그쪽으로 종하겠다, 그쪽으로 소속하겠다는 거죠. 이게 요 두 개는 설하고 선생은 이런 것은 외격이다. 얘네들은 오행의 바른 이치에 합당하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이거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도 진종과 가종이 있죠. 종화도 진화와 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강한 오행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강한 오행을 극하면은 굉장히 흉하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 그런데 여기 있는 얘들은 이치가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다. 가급적 이런 거는 설하고 선생은 그냥 오행의 생극재화가 중하를 맞추기 위한 그냥 일반론으로 처리하면 족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보면 충재, 이게 도충을 충재라고 하거든요. 회는 합이니까 합록, 녹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록격, 형합격, 요형격, 이게 요합격이라고 그러죠. 이거 요삽격이라고 추교삽격, 자유삽격, 정난착격, 조양격 이런 것들은 이게 자평진전 원문인데요.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좀 오픈시켜놨죠. 개방적으로요. 그러나 이 외격을 쓸 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평진전 원문에 보면은 언제 쓰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월령의 입각에서 용신을 써먹을 수 없을 때 아까 질문하신 아까 개수나 경금 얘들이 용신이죠.
용신을 쓸 수 없을 때 외격을 취해서 그것을 쓴다. 외격 이제 이런 걸 사용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겠다. 근데 이런 걸 인정할 때도 한간에 정관이나 칠살이나 재성이 없을 때 외격을 쓴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있으면은 그냥 칠살 쓰면 되는 거죠. 없을 때 외격으로 가는 거고 있으면은 정격을 쓰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관살 재성이 있으면 얘네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격을 쓰면 돼요. 예.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외격을 언제 쓸 것이냐.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이다. 그래서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를 쓰려고 하면은 이게 제극인을 일간이 비겁이 재물을 분탈해 가서 나의 목숨의 원천이 줄어든다. 그래서 원령 자체에 기초한 원령을 대표하는 글자를 쓰면은 일간에게 더 손해다, 무정하다. 따라서 그 월에서 토잡은 용신을 격국 용신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양인격과 녹곡격의 경우는 격국과 용신이 분리가 되는 거죠. 격은 양인격이나 녹곡격, 뭐 걸록격, 월곡격을 인정해줄게. 그 격의 성패는 이제 재성을 쓰면은 제격의 논리로 성패를 따지는 거고, 관을 쓰면은 정관격의 논리로 양인격 내지는 녹곡격의 성패를 따지는 거죠. 양인격의 경우 칠사를 쓴다. 그때는 칠사를 사용할 때는 모두 통제된 칠사를 사용합니다. 통제 수단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이런 통제된 그런데 양인격에 있어서만은 양인은 칼들은 애기 때문에 통제받으면 파격이에요. 그게 돼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상은 시험 삼아서 이게 십자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법이나 제도를 의미하거든요. 법이나 제도를 말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때는 시험해 본다, 조사한다, 검토한다 소리예요. 저기도 시험 삼아 조사하고 검토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격을 얘기해 보겠다. 이게 자평진전 그 심희춘 선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격을 이거를 할 때 손학구 선생은 이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고 심희춘 선생은 이 모든 걸 어, 전폭적으로 있는 걸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시험 삼아서 조사 차원에서 얘기해 본다 정도예요. 그러니 학인들도 과연 그런지 한번 그 조사 차원, 검토 차원에서 보도록 하세요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는 거죠. 외격을 인정할 때도 이 요건 두 가지 요건이죠.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일 것, 천간에 관살이나 재가 없을 것. 이게 이 세 개가 모두 없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식간 10글자인데 천간 글자는 여기 수 두 글자 빼면 8글자란 말입니다. 8글자 중에서 관살 이게 다 두 글자씩이니까요. 6글자가 이게 8분의 6, 즉 4분의 3의 확률로 여기에 한 글자라도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여기에 관살이나 재가 없을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인데 25% 중에 또 원령이 같은 오행일 것. 그러면 더 확실하게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주의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개인데 이 외격으로 사주를 통변해야 될 그럴 사주는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외격을 인정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요건,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일 것, 천간으로 관살이나 재성이 없을 것, 이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 선생은 이거를 당연히 오행에 이치해 왔다. 어떻게 맞느냐? 강한 오행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극을 하면은 안 좋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거는 인정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게 설하고 선생 논리죠. 임철조 선생은요, 예, 이거에 대해서 상권에서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5권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외격을 볼 때요. 아, 이게 도충격은 병이나 무일간이 오화가 이렇게 오화가 셋 정도 돼야 됩니다. 셋 이상이. 그래야 도충으로 허자 자수를 끌고 오는 거죠. 이 자수의 본기인 개수를 충해서 충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으로 쓰고 모토 입장에서는 그걸 재성으로 쓰는 거죠. 개수일간이나 모토일간이 경신시를 보면 이게 합으로죠. 을을 끌고 와서 모토가 을을 정관으로 쓰고 사신합을 하면은 사는 곧 병하고 무거든요. 무를 개수가 정관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 록이 정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12운성의 걸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법의 영향인데요. 고법의 비천 농막격 이런 게 있죠. 록은 정관이고요. 마는 말마자를 쓰는데 그건 재성을 의미합니다. 이 신금일간이 무자시에 태어나면 조양격이라고 하죠. 자수가 자기의 그 자수의 본기인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하려고 이 사화를 끌고 오는 거죠. 사중 무토와 합을. 그러면은 사화는 이 병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일간에서는 병을 얻는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양격에서. 신금은 득관 얻는다고 해요. 득관. 그래서 소생이 청간합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합반 또는 기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통제하는, 합제하는. 아까 이런 게 이게 합으로 기반된 거죠. 이런 게 합으로 기반된. 그리고 요런 거는 어, 이거는 식신재살 이게 극제한 거죠. 상관으로 합사를 하면 이건 제한 거죠. 통제한 거죠. 그래서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통제한다 소리가 있고요. 청간합이. 청간합의 세 번째 의미는 얻는다, 추구한다, 교환한다. 여기 보면은 이 조양격 설명할 때 정관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득한다. 그래서 소생의 그 청간합을 그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라고 한 게 소생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오랜 그 반복해서 고서를 읽다 보니까 청간합이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 습관의 의미, 통제한다는, 제한다는 의미, 또 하나는 얻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정난척격은 경금일간이 지지에서 신자진을 만난 경우인데 일지가 반드시 여기 경신일주나 경자일주나 경진일주가 돼야 돼요. 여기 자수가 연에 있다 그러면 정난척격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수의 반대인 화를 끌어온다는 거죠. 인호수를 끌어오면 이는 경금에게 재성이고 정관이고 인성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합형격은 대수일간이 이게 이제 형합격이죠. 형합격. 인사형을 하면은 사는 곧 무거든요. 사는 병무예요. 이게 무토를 일간이 합으로 정관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형을 해서 정관과 합을 한다는 거죠. 일간이. 여기서 고문을 읽어보면은 그것을 읽어보면 특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흑요삽격. 이게 요합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신축일주나 개축일주가 돼야 되고 이때는 축을 끌어온다는 거죠. 여기에도 신금이나 그 개수 때문에 그렇죠. 신금은 병화와 합하기 위해서 살을 끌어다니고 개수는 무토와 합을 하기 위해서 살을 끌어다니는 거죠. 살을 끌어오면 병하고 무가 있는 거죠. 신금은 병을 정관으로 쓰고 개수는 무토를 정관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축요사격이고 자유사격은 갑자일주에 갑자시가 보는 거. 갑자일주가 갑자시에 태어난 경우. 이걸 자유사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수가 사월을 끌어옵니다. 자중 개수가 자기가 합을 하려고. 그러면 사중 병화가 또 자기가 합을 하려고 병신 합을 해서 신금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신금은 간목에게 정관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2단에 해도 넘어나간 거죠. 사화 끌어오는 것도 그런데 또 허자가 또 허자를 불러온다. 그래서 이건 거의 인정할 실익이 없고요. 외격 그러면은 요 6가지예요. 요 6가지는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 자체로 유의미한 게 아니라 사주를 분석하는 안목이 넓어져요. 넓고 깊어져. 이게 이런데 오는 글자와 상관없이 이게 말년에 이렇게 오면은 이게 관을 됐다. 녹을 얻는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것만 보고 하는 거죠. 요 세 글자만. 그러면은 거의 안 맞을 확률이 커요. 이걸 해도 그 2가지 요건이 돼야죠. 못하면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하나도 없을 때 한해서 요걸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자평진전 논리의 입각에서는. 그 경우도 설하고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건 뭐 외격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일행득기격이나 종격이나 종합격 이외에는 그냥 오행의 생극자 논리, 중화의 논리에 입각해서 풀면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 그래서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허자 원리라든지 공합의 원리라든지 5분 6기의 원리라든지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게 전부 다 이런 데서 단초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사고로 해야 사주의 그 분석력이랄까요? 그 생각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주 유익하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하세요. 이걸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랬어요. 또 하나 이제 참고인데요. 그럼 외격은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이거라고 그랬죠.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이고 천간에 관살이나 재성이 없을 때 한해서 검토를 한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외격, 도춘격의 성패 이게 참고로 보는 겁니다. 이게 내격, 정격으로 합격이 돼서 외격 검토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냥 말 나왔으니까 외격으로 보면은 요 경우 성격이 됐느냐. 예. 갑오시에 태어나면 오가 이렇게 다현해서 어, 자수를 끌고 올 수가 있죠. 허자로. 근데 여기는 인시기 때문에 그 도충격이 된다 그래도 이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죠.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자수가 끌고 올 요건이 이름돼 보이나 이 경우 이렇게 개수가 있으면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실자예요, 이거는. 얘들이 끌고 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허자의 형태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병화는 이 정관을 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게 오와 이렇게 해서 허자의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전실됐다고 하는 거죠. 실자에 의해서 메꿔졌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외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두의 같은 논리인데요. 전실이 되는 운이나 아, 연을 보통 이제 세라고 그러고요. 국법에서 월은 월하고 월이라고. 그래서 세월에서 전실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대부분 왜 세월이라고 그러냐? 이게 다 일과 시에 관한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연을 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법에서는 그 세운을 유년이라고 해요. 유년. 이 연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연주나 월주에서 글자가 실자로 오는 거뿐만 아니라 대운에서 이렇게 와도 이 실자가 이렇게 개수가 오면은 이 격에 고서 읽으면 분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왔어요. 즉 도충격으로 이 정관을 보는 건데 정관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그러면 도충격이 전실됐다. 전실되면 이제 여기서 여기 끌어오는 글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화
여기 도춘격과 정난착격 빼고는 다 사화를 끌어오는 거죠. 다 사화를. 그러면 여기 사화나 청간, 이게 청간으로 병화가 와도 마찬가지죠. 이미 실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격이 되는 거죠. 이런 모두 안 끌어와요. 안 끌어. 실자가 있으면 그 나와 있는 글자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외격 도춘격이 이 경우는 어, 도춘격이 성립하지 못했다. 완성된 도춘격의 파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들이 명리 공부를 할 때, 예, 이런 입장을 늘 체계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처럼. 네, 그러면은 이게 적당히 적당히 하니까 맨날 볼 때마다 엇갈리거든요. 한번 확실하게 이 기초를 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보면 볼수록 이제 더 분명해져요. 쉬워지고.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북촌수를 보던 이 자평진전을 보던 훨씬 그 이해력이랄까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이 외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고수로 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음, 공부죠. 예, 다음에는요, 예, 식신격의 인성을 차고 있는 경우에 그 시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